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욕하고 이재명 측근들의 실정을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조작범인 한동훈, 그리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한동훈, 윤석열 전 정부의 법무장관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를 능멸했던, 화양연화를 문재인 찬양했던 놈이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놈이 이재명 중범죄자라고 아가리만 놀려놓고 방치했던 놈이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국회의원도 아닌 놈이 본회의에 불법으로 막 들어가서 국회의원장 앉아갖고 이재명 끼안고 손잡고 공모해서 보수 정권 2정권을 날린 놈도 한동훈, 총선 말아먹은 것도 한동훈, 지금도 분당 치는 놈도 한동훈, 그거를 은폐하는 놈이 유영아, 이런 걸 또 실치는 놈이 문갑씨 잡아 죽여야죠. 죽을 각오에 인마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 했어. 특히 다른 채널도 아니고 빵식이 TV에 거론도 못하는 용기도 없는 새끼가 기어나와가지고 유튜브가 유영아가 편지를 가로채갖고 나는 통화 녹취록이 있고 임마 팩트체크 그것도 녹취가 돼 있고 유영아 목소리가 그대로 돼 있는데 지 입으로 지가 폐기했다고. 근데 어디 나와갖고 내 말이 거짓말이다? 유영아가 시키디? 그거 믿지 말아라고? 국민들 선동하라고 시키디? 아가리를 확 그냥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까면서 유영아를 비호하고 빵식이라고 말했지만 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국 기자로서 특히 여자로서 그런 위험한 직에 와서 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대구시장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뭘 했길래 대구시장을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하다 탄압당해 잘린 게 그럼 대구시장의 자격이 돼요? 그 사람이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유영아 씨가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태블릿을 무슨 한동훈이가 조작하고 뭐 누가 했다는 유영아가 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JTBS에서 손석희가 이제 이께서 사기를 친 거죠. 대국민 초대형 사기를 친 건데 제가 하루에 한 달에 수백 장씩 기사를 썼던 사람 태블릿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직접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모르는 애들이 뒤늦게 와갖고 무슨 변희재 주장이나 어디서 듣고 무슨 한동훈이가 조작을 하고 유영아 의원이 김한수가 유영아 의원 로펌 사무실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김한수가 유영아 의원 로펌 사무실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양반이 제 대학 진료 선배라서 이렇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유영아 씨의 능력보다는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대구시장처럼 돼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행정력을 쓸 수 있으면 억울하게 저렇게 집도 절도 없이 세리게이한테 가압류나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진숙이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겠어요? 주호영이가 대구시장 나간다고 하는데 주호영이가 하겠어요? 유영아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네.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편지를 검열해서 선택적으로 전달하네. 다 거짓말입니다.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이자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김한수가 얼마나 도망 다녔냐? 법원에 출석 요구석도 안 받고 숨겨준 거는 그러면 인정하는 거네. 너도 안다며. 그럼 기자라는 놈이 폭로를 해야지. 야, 유영아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장동혁을 비롯한 송호석 일단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청래가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제 제동이 걸렸는데 유영아가 어제 발끈했잖아.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 그때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이라는 거는 중대선거구제 고로 내각제다. 명칭도 바꿔야 되겠지만 행정구역이 당연히 합쳐지게 되면 2개든 3개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행정구역이 합쳐짐으로써 국회의원 수가 그만큼 줄어드느냐. 3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국회의원 수 하나만 할 거야? 그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3개 합쳐지면 3개, 4개, 5개. 중대선거구제야, 얘네들. 내각제. 자기들 기득권을 잡는. 유영아도 마찬가지. 지가 이제 3등, 4등이나 할란지 모르겠는데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지금의 소구선거구제 1등만 뺏지다는 게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김무성이나 이재호 이런 정치 구력이 있는 인간들이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각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랬다라는 거야. 나중에 또 제 생각이 그거 이딴 식으로 또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한테 단체자 출마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4년 전에 이놈아 대구시장 출마했잖아요, 유영아가. 그때 왜 박 대통령께서 그 누구나 다 아는 후원회장 정도만 하고 왜 너를 지원 유세 안 해줬냐? 이번에도 네가 출마한다 그랬을 때 박 대통령이 그랬다며. 나 너 지원 유세 안 해준다고. 아니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 야, 박근혜 대통령이 너한테 너무 감사해서 단체장 출마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며. 그럼 너한테 전폭적으로 지원 유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난 너 유세할 생각 없어. 4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대구시장 때도 그렇고. 그래놓고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가 실수했다. 박근혜 대통령 너무 파른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나온 것처럼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채찍을 또 박근혜 대통령 팔아요. 뭐야 이거? 이 뭐하는 놈이냐고. 대구 시민들을 돼지 북한 인민으로 보냐? 이재명이라는 놈이 집을 팔았는데 1시간에 팔렸다는 거 웃기지 않아? 이거 사갈 놈 이미 대기 시켜놓고 내놓자마자 사가는 거냐?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이 25억이 난다라는 거야. 25억 5천인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놈의 아가리에서 말 나오는 거 봐. 걔 눈에 뭐만 보여. 그러니까 이놈이 시정잡배라는 게 딱 나오는 거야. 수준이. 얘 입에서는 무거운 발언이 나오는 게 더 안 어울려. 걔 눈에 뭐가 보여. 일단 시정잡배식 발언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누가 샀냐? 1시간 만에 팔렸다며. 요즘 여러분 집 내놓으면 1시간 만에 팔립니까? 집이? 이재명이가 집 내놓는다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놈이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놈의 집이 분당에 있잖아요. 이 분당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놈 집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재산 신고 등등 이걸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뭐 법이고 절차고 뭐 필요 없겠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현대 아파트라고 하고 34평 소유. 이게 지금 시세가 매매가 5억에서 7억 5천 사이. 충남 보령의 상속주택 95세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여의도 소형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사당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해놓잖아. 근데 장동혁은 소형 오피스텔이네. 이거 뭐 다 있는 거고. 충남 보령의 아파트. 이거는 이제 장동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충남 보령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매매가도 9천에서 1억 5천짜리야. 흥화 아파트. 투자용 매수가 아니라 지역구 활동 시 거주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만약 투자용이라면 저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다. 또 경남 진주시 상봉 한주타운. 이것도 1억 3천 정도. 장인어른이 사망 후에 5명에서 이제 5분의 1, n분의 1로 상속받았다고 하는데 현재도 장모님이 실거주 중이래요. 경기도 안양시 샘마을 대우 아파트. 장인어른 사망 후 지분 상속을 받은 아파트로서 10분의 1의 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럼 1억이면 1,000만 원 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장동혁 집이야? 현재 임차인에게 월세로 임대 중. 그러니까 이게 10명이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가주책이라고 지랄하면서 이재명은 29억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1시간 만에 팔렸대.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모르지 않잖아요. 강용석 변호사도 유영아의 본질을. 강용석 전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온갖 잡음이 있기 마련인데 유영아는 잡음도 없는 최측근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지? 이렇게 잡음도 없고 청렴하신 유영아 변호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이렇게 보필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도라입니까? 너 이거 알 거 아니야. 건물만 111평이고 대지가 엄청 커요. 요새 같은 그 사저를 지어놨는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냐 사진을? 대구 사저 얻기 전에. 그리고 연세대 후배인지 그 요즘에 너 막 비호해주고 실드 쳐주는 놈 있잖아. 문갑식이라는 놈. 그 놈이 어떻게 알고 박근혜 대통령 핸드폰이 없다. 안 쓴다. 이메일도 안 한다. 네가 얘기해준 거 아니야? 뭐 누가 했던 말든 어쨌든 문가식이라는 놈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장순덕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한 핸드폰은 전달이 됐냐? 전달이 됐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핸드폰이 없다 그래? 문갑식이는? 박근혜 대통령 핸드폰 필요 없다 그랬어? 핸드폰도 없이 어떻게 살아? 얘기해봐 임마. 그리고 편지는 두리뭉실하게 네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본질을 얘기해. 29억짜리 25억 시세 차익 물론 좋아. 뭐 몇십 년 전에 샀다 29억짜리 집을 내놓은 지 1시간 만에 가게 하기도 집이 팔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디 뭐 웨이팅이라 그러죠. 기다리는 거. 맛집 같은 데 가면 줄 서도 기다리잖아. 먹을 때까지. 그러면 이재명 네 집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맛집이라서 부동산에서 네 집 살려고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며칠 전부터 웨이팅하고 있었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집 팔게 그러자마자 1시간 만에 계약이 딱 된 거야? 그리고 이재명의 그 29억 집이 부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래잖아. 그럼 어떻게 팔아? 그리고 또 세입자는 쫓아냈냐? 세입자도 있다 그러던데? 어떻게 처리한 거야?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장동혁 재산도 얘기했잖아.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갖고 지분 상속받은 거 10분의 1 1억짜리 집을 10분의 1 상속받았으면 지분 소유자 아닌가? 10명이 지분이 있는 거잖아. 1,000만 원씩. 그러면 그게 장동혁 집이냐? 그리고 1억 몇천짜리 그것도 장모가 살고 있는 거 그것도 5명의 지분이 있다며. 그러면 나눠봐. 그 장동혁 집이야? 그리고 95세 노모 현재 살고 있는 그 산골짜기 그 조선시대 호화집 같은 거.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입에 대해서 뭐 가세훈 돈을 받았느냐, 왜 박지만 씨 돈을 받질 않았느냐, 친인척들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 때 본질은 김세희 돈을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근데 당신 말대로 또 내가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처럼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친인척들 돈이나 박지만 씨 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 대구 사저에 사실 수가 없고 김세희 돈으로 사서 박지만 씨가 그 돈을 갚아주면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같은 논리냐. 너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씨 돈을 친인척들 돈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동생 돈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김세희 돈 받아갖고 사는 거는 그래서 그 돈을 박지만 씨가 한 달 후에 갚아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같은 논리냐고. 중학생만 앉혀놓고 얘기해봐도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어디 국민들을 갖다가 본질적인 걸 왜곡해갖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팔면서 호도를 하고 자빠졌냐고. 김세희가 막 자기한테 막말하더라. 본인은 김세희에게 김세희 대표라고 아직까지 해주는데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을 막 하더라. 나는 그렇게 교육 안 받았다. 우리 14대 손으로서 아버지 부친 얘기하면서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너 과거 발언 보여줄까? 봐봐. 이거는 뭐야? 김세희가 유영아 너한테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유영아 씨 무슨 약간 비아냥대면서 하는 거 봤지만 이렇게 씨발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 뭐 딴 때는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14대 손으로 양반인 척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양반이 이딴 욕을 하냐? X발 뭐 언제까지 뭐 지네들 X발 지 공천 안 준다고? 그리고 이거 뭐냐? 지역구 한 개 비례대표 한 개 주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좀 움직여주고 좋잖아.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양반이래요. 어우 뭐 대통령 위에서 노냐 너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네 국민들이. X발 엄발 이게 14대 손으로서 네 부친까지 팔면서 김세희를 까는 건 난 모르겠어. 까든지 말든지. 근데 김세희가 막말한다고 너는 양반인 척하지만 넌 더하네. 뭐 주식 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처럼. 그럼 6천을 넘겼어. 지금은 이제 5천으로 떨어졌죠. 5천으로. 백발백중 5천 선도 붕괴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틀 만에 1000포인트 이상이 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역대 대통령들 역대 정부는 이재명보다 안 좋아서 이걸 못했을까? 이렇게 쉬운 걸 이재명 말대로라면 부동산 때려잡는 거보다 이게 더 쉽다며. 코스피 6천 8천 가는 게 더 쉽다며. 아 쉽겠지. 대통령이라는 놈이 저렇게 주식에 시장에 끼어 들어갖고 국민들 선동해갖고 숫자 올리는 건 누가 못해. 더군다나 국민연금으로 막 때려받고 올리잖아. 떨어지면 국민연금으로 쳐받고. 왜 역대 정부들이 이런 짓거리 안 했을까? 안 되는 거 아는 거야. 근데 그런 짓을 이재명이가 했단 말이야. 이것도 막으려고 기관에서 막 때려 박았는데도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연금으로 때려 박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환율도 1,500원을 찍었어요, 밤에 12시에. 이것도 2009년인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500원을 찍은 거예요. 근데도 이재명이 박수치는 거야? 대한민국 지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너는 못 극복해. IMF 때 금목이 야 지금 한돈에 1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인 거고 경제가 좋습니까?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부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금융위기다. 옛날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무역이 활발하게 돌아갔고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갚았습니다. 금도 모으고 뭣도 모르는 국민들이 그냥 아유 대중인님 만세. 근데 지금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군다나 관세 아직도 협상 안 됐는데 관철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다 이번에 걸린 거 아니야?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이놈 아가리나 구윤철이나 이런 사기꾼들 아가리에 놀아나서 그렇지 관세 협상 안 됐어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IMF에서 국가 신용도를 보고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주면 못 갚는데? 못 갚잖아. 경제도 작살내나. 또 특히 갚을 마음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이 사기꾼 같은 이재명 정부에 IMF가 열쳤다고 대한민국 빌려주냐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이런 놈한테? 껄핏하면 트럼프 때려 죽이겠다고 저지랄하고 자빠졌고 친중 반미하고 자빠졌고 여기도 저 말 저기도 저 말. 그러니까 이제는 집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한 8, 9개월째인데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이놈의. 그러니까 뒤질 일만 남은 거야. 해외 나간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네가 오면은 대한민국이 경제가 사냐? 물론 이 코스피 따위는 숫자 노름이니까 이놈이 또 조져되면 여러분들 노후자금인 그 국민연금으로 때려 박으면 되는 거거든. 그거 때려 박은 거지 뭐. 다 때려 박은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700포인트까지 올려. 물론 지금 200포인트 떨어져서 5,500원 다시 떨어졌지만 네가 신이냐?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재요. 그냥 국가 문 닫아 이 새끼.
넘어진 김에 쉬어가재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놈의 아가리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쥐가 사기쳐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 선동하고 국민 사유재산이 국민연금 때려받고 개제 떨고 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와갖고 또 조작질하더니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입니다. 너나 쉬어 이 새끼. 영영 쉬어라. 그러면서 얘가 내놓은 대응 방책이 뭐냐, 100조 규모의 돈을 뿌리겠다. 돈 뿌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요. 그냥 우리 국민 돈으로 빚내서 지지율 유지하기 바쁜 거예요. 네? 주식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네가 다 저지러 놓은 거 아니냐. 관세하고 환율하고 이게 맞물리지 않아? 네가 다 사기쳤지. 주식은 네가 임마 완전히 작전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게 작전주가 아니면 뭡니까? 대장 이래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걸리질 않나. 그 다음날 이재명이 오자마자 이번에는 사들이는 거, 매수 사이드카가 막 동시에, 이런 적이 있었냐고. 네 아가리 있으면 네 뭐 알겠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붕괴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독정입니다. 독재입니다. 야, 누가 봐도 이건 사회주의 공산국가식 독재 아니냐? 이재명 기름값 최고 가격 지정을 하래요. 야,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주의잖아. 그래서 내가 김현지 말 듣고 자영업자부터 알바자리 다 때려 죽이고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북한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 갖다 바치려는 게 아니냐, 내가 그 얘기야. 북한이 자본주의 되게 싫어하잖아. 이놈이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야, 주유소 사장이 1리터당 2,000원에 팔던, 그래서 장사가 되던 안 되던 비싸면 안 가겠지, 딴 데로 가겠지.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아니야? 근데 이 유류 가격을 갖다가 지정을 하겠대. 최고 가격 얼마 이상 받지 마. 이거 뭐예요? 그냥 사회주의 공산국가지. 네가 그냥 돈 쓰고 싶으면 막 갖다 쓰고 대출도 못 받게 하고, 기업이든 무슨 자영업자든 가격을 갖다가 네 마음대로 지정을 해놔? 그 이상 못 받게? 물론 진짜로 매점 매석 해갖고 나쁜 놈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라는 놈이 지 지지율, 지 잘난 척하려고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독재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이상 받지 말래. 내 마음이고 임마. 주유소 사장 마음이지. 왜 네 마음에 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쌀값이나 얘기해. 이 새끼 쌀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것도 가짜뉴스냐? 때려잡아 이 새끼야. 감옥 밖에 더 가냐?